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교훈과 시사적 그리고 우리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9차례에 걸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한반도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여태까지 그 말씀드릴 주제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그 냉전 체제 해체하고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5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남북한 간의 어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제 이룩을 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어떻게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차단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만약 비핵화가 될 경우에 이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한반도 이제 크로스 레코니션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5대 핵심 과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행 순서가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4개의 그 과제로도 이행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핵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해서 입체적으로, 여태까지 이 문제들을 거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글로벌 성격을 띠기 때문에 NPT 체제가 뭔가, 그리고 핵실험 전반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진전되어 왔는지, 또 어떤 액터들이 여기서 지금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데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동시에 최근에 그 몇 달 전에 그 벌어졌던 산업부의 그 대북 원전 지원 그 의혹 문서, 이거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했던 대북 경수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제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이제 플루토늄 탄을 개발해왔고, 그 다음에 HU탄, 증폭 핵 분열탄, 그리고 수소폭탄, 여기까지 전부 해서, 그리고 각종 그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갖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핵무장 했는데 이걸 왜 못 막았는가, 우리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 총체적인 그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 비핵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또 어떤 조건이 돼야 비핵화가 되는지, 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는 용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완전히 핵무장을 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옵션으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지금 현재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장함으로써 이런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전략이 이제 균형이 완전히 그 파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 전후로 해서 핵실험 전, 핵실험 후 해서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딴판으로 변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이거는 절대로 그 지금 단기간으로는 못 끈다. 그래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만약 제2의 등소평이나 고바초프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핵 포기 전략을 취할 경우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과거 옛날에 58년부터 91년까지 우리 남한 내 미국의 그 전술핵이 있었는데, 요 실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91년도에 전부 12월 달에 철수했는데, 미국 그 전술핵 무기가 저 한반도에서 빠졌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핵 지원을 해왔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 하편에서는 이제 전술핵 철수 이후에 미국 정부가 과연 한반도 관련해서 어떤 핵 정책을 수립해 왔는지, 예,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그리고, 이 정부의 그 한반도 핵정책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14년, 특히 2014년 그 오바마 정부 때, 피스칼리아 국방 보충 법안, 여기에서 이제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하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 대해서 울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술핵 그 재반이 당위성, 한반도에 이것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할 건지, 그리고 어떤 가용한 미국의 전술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도 재반임을 반대하는 진영들이 있는데, 자, 이들의 그 논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 그리고 과연, 이게 재반임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자위적 핵무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편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이제 나토의 경우에, 미국의 전술핵이 지금 나토 5개국에 지금 배비가 되어 있는데, 그 나토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전술핵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른바 나토 뉴클리어 쉐링 핵 공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북한 핵 문제를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번 영상과는 달리 전부 센텐스 줄 바로 밑에다 전부 다 영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자, 이와 같은 저희 견해를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뿐만 아니고, 자, 해외에서 혹시 이제 한반도 문제에 아니면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정책 이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제 견해를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전부 영어로 기재를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영어로 제가 특강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제는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무장 국가다. 이제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이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차례에 걸쳐서 2006년부터 17년까지, 자, 6차례에 걸쳐서 수소폭탄 실험까지 전부 마쳤다. 이제 북한. 그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핵무장 국가다. NPT 체제에서 보면은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 보유국이 지만 그러나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핵무기를 그럼 과연 몇 기 정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 핵무기 이 보유, 이거는 전부 국가별로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략 작년 8월 달까지 통계에 따르면은 20기에서 60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6 내지 7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시프리 영감에서도, 북한은 30 내지 4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물질은 지금 현재 작년 1월 달에 통계에 따르면은, 자,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20에서 40kg.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플루토늄 한 3kg에서 5kg 사이에,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자, 20에서 40kg 정도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HU, Highly Enriched Uranium 해서 고농축 우라늄, 이거는 이제 250에서 500kg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난번 영상에서 북한이 이제, 원심 분리기를 약 한 12,000개 가지고 있고, 대략 한 원심 분리기 2,000개일 경우에 우리가 한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12,000개 같으면 대략 한, 6, 4, 24, 한 240kg. 그러니까 연 240kg의
북한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15kg에서 이제 30kg 사이에 면 이제 한 발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특히 그 H유탄, 그러니까 모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60%는 H유탄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H유탄은 이게 엄청난 그 2600만 톤의 그 천연 우라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이제 사실 핵무장 국가로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형태로 핵 능력 이거를 고도화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형화하고 이제 핵 미사일 핵 탄두에다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거 좀 작게 만들고 또 weight reduction 경량화해야 되고 또 다정화 이거는 H유탄 그다음에 플루토늄탄 수소폭탄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수단도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벌써 IRBM, ICBM, 그러니까 지난 2017년도에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IRBM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에서 화성 12, 그 다음에 14, 15 ICBM 이런 것들도 전부 2017년도에 다 고각 발사해가지고 개발을 했다. 특히 또 고체 연료도 개발함으로써 이제 계속 그 스테이셔너리 고정식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로드 모바일 해서 이동식으로 전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트나 노동 미사일에 탑재해서 대남 공격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은 이제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나 여태까지 생션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지만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 대북 압력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에 벌써 한계에 벌써 부닥쳤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쓰러져가는 정권을 지금 현재 이걸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핵무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북한 주민 내부 통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안보 위협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북한은 믿고 있습니다.